사직 출퇴근이 난리다. SNS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구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근본적으로 그 출퇴근 동선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뭔가 구단 직원 한 명이라도 뭔가 그런 그 팻말이나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하지 말라면 안 하거든요, 보통. 근데 뭔가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수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출퇴근길에 이렇게 사람들이 붙잡고 놓아주질 않으니까 솔직히 사람이 짜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안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또 말도 안 좋게 나고, 사실 또 사람, 또 특히 어린 아이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데 또 무시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구단 쪽에서 그런 거를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상황은 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건 좀 막아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군한 직원이 한 명이라도 좀 출근길을 지키면서 그런 무질서한 상황들을 조금 막아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CQ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멘트만 그렇게 해줘도 괜찮고, 그러니까 안 해주면 또 인성곤란 나오고 그래가지고 야구장을 숙식을 합시다. 맞아, 스파크맨님 말씀처럼 10분만 해주고 구단 방침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라는 게 공식 사인 시간을 따로 주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따로 가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짜증도 날 것 같고 갈 때마다. 그러니까 주장가에 따라 이런 건 제 질서가 무너진 거고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단 쪽에서도 조금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가면 안 돼요. 이거는 괜히 선수들도 힘든데 또 무시하면 또 팬 서비스 논란, 뭐 팬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러다 또 안 좋은 표정 나오고 하면 또 팬들을 우습게 한다, 뭐 팬들을 귀찮게 여긴다 이런 또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인 것 같고, 공식 사인 시간이 따로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선수 한 정해가지고 오늘은 뭐 이 선수 지금은 한 명도 통제 안 합니다. 지금은 아예 그 출퇴근길 관리를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훨씬 나아요. 그런 거예요. 그 야구장 가시면 펜스에 붙지 말라고 그 팻말 들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어도 좀 덜해지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팻말 들고 사인 받지 마세요만 들고 돌아댕기도 이제 상징으로 낫다는 거죠. 근데 구단에서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많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에 매진한다는 게 사실 사인 받으러 오는 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인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기본 기초 질서가 무너졌다. 인데 모든 사람들이 기초 질서를 지켜주길 바라는 건 욕심이거든요. 그럼 기초 질서를 만들어야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요원을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돈도 아깝다고 생각하면 구단에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훈련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정도의 상황이면 훈련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으로는. 그래서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리님 말씀처럼 사인도 팬 서비스의 일정 일환인데 구단 측에 정리를 좀 해서 선수한테 모두 맡기는 것도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죠. 하기 싫어도 피곤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SNS에 이민석 선수를 그 영상 올라온 거 봤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였거든요. 이민석 선수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표정이 항상 밝은 편인데 굉장히 피곤해 보여서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롯데는 상동 대접이 너무 좋다. 이군을 지역으로 만들어서 가기 싫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거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 잘해줘도 잘하는 건데 인간이 잘 안 그러니까 선수를 무시하고 가는 것도 이해는 되죠.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해는 됩니다. 자, 지금 자유로운 소통이고 출퇴근길 쌓인 문제 얘기하고, 박준우 선수도 쩔쩔매죠. 특히 어린 선수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다 해주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구단에서 어떤 규칙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선수들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좀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사직 출퇴근길 쌓인 문제 구단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된다. 정해줘야 되고, 뭐 저는 그냥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필사적인 외면을 하는 편. 구단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평상복이 롯데 굿즈가 너무 많아져서 민망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롯데 잠바 입고 있는데 왜 왜 나를 모르지? 이러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노님 말씀처럼 지금은 뭐 뭘 해도 좋은 소리는 안 나옵니다. 워낙 뭐 성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뭘 해도 안 이뻐 보이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사인해주는 순간 맞아요. 왜 안 해주지가 되기 때문에 구단에서 막아주는 게 맞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말이 선수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루크님 말씀도 맞고요. 스파크맨님 뭐 야수도 수수 정해가지고 맞아요. 네, 200명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찌됐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사인하는 어떤 그 스케줄을 따로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지휘가는 사람 붙잡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성적 나왔다고 억가는 안 나왔다고 억가 안 했으면 저도 공감합니다. 고승민은 아예 왜 야가는 걸까요? 이거는 근데 스프링 캠프를 돌려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태양 선수가 더 발전을 한다면 이거는 지금 뭐 팬이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스프링 캠프를 해봐야지 아는 거고 또 FA 시장에서 영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파크 벨라스케즈 보다가 제가 그립지 않았나요? 예, 스파크맨이 그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반이긴 했는데 예, 그리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우야 스파크맨이 그리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팬서비스 안 좋다는 얘기 듣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구분이 안 되니까 야구만 잘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팬 서비스를 무시하는 그냥 지나가는 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좀 어떤 언행적으로 진짜 맞붙어 버리면 좀 문제는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사인 문제는 구단에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선수들이 합법적으로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말이 좀 웃긴데 아무튼 선수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구단에서 하지 말라 해가지고 사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드리고 싶은데 구단에서 공식 사인회 말고는 하지 말라고 시켰어요. 엉엉. 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선수들도 죄책감도 안 느끼고 팬들도 안 좋은 감정이 안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좀 남 탓을 할 수 있게 구단에서 좀 말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들이 종종 필요하잖아요. 이제 뭐 다들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은 약간 착한 거짓말 같은 상황들이 필요한데 네,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하고 그냥 가면 되거든요. 저 기준만 정해줘도. 사실 해결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팬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하지 말라고 막 해달라고 떼쓸 것도 아니고 해서 근데 메이저리그는 그 동선 분리가 돼 있어요. 동선 분리가 돼 있고 공식적으로 해주는 시간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해줘야 되는 상황과 안 해줘야 되는 상황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해주는 게 필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인 이슈는 근데 사람인 이상 어떤 그 경기장 밖에서는 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사직 같은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메이저리그는 적어도 공이나 유니폼 같은 그런 아니면 선수 카드나 그런 사인 매너 같은 게 있죠. 규칙이.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자, 사인 받으러 상동도 엄청 많이 상동인데도 매진이 정도. 그러니까 상동구장도 사실 약간 그런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상동구장 사인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뭐 팬들이 좋아서 찾아간다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2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실력 증진을 하는 곳인데 너무 그런 팬들의 접근을 전혀 안 막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퓨처 시즌 중에도 차라리 그런 최강야구나 그런 것처럼 불꽃야구 이런 것처럼 뭐 2군 상동구장 직관데이 뭐 이런 걸 따로 만들던가 그러니까 그 팬 서비스의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쪼다님 개인 사업자죠. 그러니까 쪼다님 업체가 그 이제 계약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한때는 그 조지훈 단장님 회사가 이제 치어리더 분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정확한 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팬 서비스는 저는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이 고라니처럼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고 팬 잘문 월일회 정도 상동 경기를 사직으로 옮겨서 하는 건 어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그거죠. 그 퓨처스 썸머리그인데 개인적으로 늘 얘기하지만 퓨처스 구장들에 대한 접근성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수구장을 2군 경기로 좀 배정을 해주는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저는 좀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팬서비스 잘하는 문규현, 팬서비스 안 좋은 이대호. 그 레전드 딸의 진실은 근데 문규현 선수한테 사인을 받고자 하는 팬이었다는 아주 믿기지 못할 설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루크님 말씀처럼 뭐 규칙이 점점 생기겠죠. 과하면 뭔가 자정작용이 일어나니까 네, 자체적인 가이드가 생겨가겠죠. 그리고 그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라서 그 부산에 오랜만에 온 학생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유독 더 심한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못 받으면 못 받아인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평소보다. 그래서 더 심한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상동구장은 애시당초 팬들이 보러 오라고 만든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KBO 리그 차원에서 2군 리그도 어떻게든 좀 활성화를 시키고 팬분들과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접근성 문제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문수구장이 또 비어 있으니까요. 그런 건 그러니까 울산 입장에서도 문수구장을 쓰면 좋을 것이고, 이리오 치킨 그 문제는 뭐 사실 언급하기가 좀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네, 물리적으로 타격을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야구 잘하면 저 있어 저저로 자리 잡힐 듯. 자정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결론은 야구단은 야구를 잘해야 진다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야구단은 야구 잘하면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NC 마산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KBO 전체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팬들이 2군 경기도 찾아가서 보는 팬들이 많이 생길 정도니까 이게 사실 이런 호재일 때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점점 늘어나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전도 한박구장이 비었으니까 그렇게 좀 같이 써보면 더 좋겠죠. 예, 아무래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존 2군 구장에 훈련장을 다 만들어 놓았다 보니까 경기와 훈련의 그 효율을 위해서 그러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뭐 리그 전체가 어찌됐건 크기 위해서는 2군 경기도 팬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정도 생각이 되겠죠. 벨라스케즈 선수 사인을 받았어요. 실제로 보니까 살벌하다. 근데 벨라스케즈 선수는 올라온 건 팬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던데요. 그 1984님 인상은 무서운데 친절은 했죠. 그 벨라스케즈 선수 친절했죠. 인상은 무서운데 올라온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친절해 보이던데요. 인상은 무서워도. 아무튼 벨라스케 선수는 웃을 땐 인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쓰럽다. 뭐 열심히 했으니까요. 뭐 밉진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밉진 않습니다. 선수로는 밉지만 직감 매너 성격 친절하고 성격 좋아 보인다. 안건수 선수는 근데 안건수 선수를 아시아 쿼터로 데리고 올 이유가 없어요. 네, 본인도 야구 선수를 할 생각은 없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우리의 바람 정도로 남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그쵸. 앙원 선수는 일단은 육아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제일 커가지고 뭐 학생도 가르쳐야 되고 야구 잘하면 마동석도 선한 얼굴로 보임. 이 말 재밌는데요. 직감 매너도 있는데 이거는 근데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게 사람마다 매너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라서 그냥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런저런 생각도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 지금은 매너가 누구나 다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시대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근데 자꾸 야구장에서 무슨 뮤지컬이나 연극 관람 문화를 바라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욕심인 것 같아요. 이 시외 스포츠에서 시인의 공연을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만 조금 저는 좀 이상한데 이 정도 인기고 현장에서 야구장에서 저는 그런 걸로 문제되는 거 별로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옛날로 들어가면 이제 한도 끝도 없죠. 옛날로 들어가면 이제 무법 천지였는데 올스타전 얘기도 제가 올스타전 할 때 많이 했지만 근데 KBO 차원에서는 맞나 싶다가도 그쵸, 옛날엔 낭만, 현재는 불법. 배구는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 리뷰를 못합니다. 네,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야구밖에 없고요. 네, 다른 거는 크게 조회가 안 끼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홈팀 응원 범위 정할 필요?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응원을 주도를 하는 걸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건 정할 수가 있겠는데 개인이 응원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입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마차도 노벨상 받았던데 네 물론 그 마차도는 아닙니다. 이 마차도는 이제 여성분이죠. 네 같은 마차도는 아닌데 이거 사실 수익 분배 자체가 홈구장 홈팀 원정팀 그 수익 배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굳이 따진다면 수익 배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냥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 너무 호황기라서 더 그런 얘기도 되는 것 같고 3차전 전망 응원가 바꿔 부르는 걸로 싸우나요? 저는 그런 거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참 야구장 비대 생각하면 지금 나오는 그런 논란들 그때로서는 꿈 같은 일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생기는 문제들이란 말이죠. 결국 지금 생기는 문제들이 어찌 보면 너무 야구가 흥행이 잘 되니까 생기는 문제라서 기분 좋은 트러블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년에 승부치기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직 허구현 총재가 말씀을 하신 게 없기 때문에 뭐 아직은 뭐 나온 게 없습니다. 3, 4전 전망은 제가 사실 이건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우리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전망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야구라는 게 원래 전망이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우리 팀이면 본 게 많으니까 그나마 뭐 대략적인 고민이라고 해보는데 이거는 양 팀에 제가 그만큼 빠삭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벌써 1시 반이 됐네요. 1시 반이 됐는데 그쵸, 뭐 팬이 적은 팀은 반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또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그럼 어떻게 막 딱딱 케이크 자르듯이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좀 상황이 다 달라가지고 앤더슨 선수의 장염에 따라 다르다. 네, 3차전 장염 상태에 따라서 이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옛날에 언제고 박찬호 선수 09년 필라델피아 시절에 그 소위 그 장염 이슈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이 이벤트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요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야구 오래 보신 겁니다. 박찬호 선수 2009년 필라델피아 시절에 그 표현을 너무 직설적으로 계속 워딩을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는 굴하지 않고 계속 직접적으로 이제 단어를 얘기를 했었죠. 네, 그냥 장염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옆에서 뒤에 듣고 있는 동료들이 계속해서 이제 웃음보를 터뜨렸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또 화이트 선수가 박찬호 선수하고 닮았죠. 갑자기 이야기가 또 이렇게 이어지네요.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다 야구 오래 보셨네요. 참 추억입니다 이것도. 네, 참 옛날 얘기인데 박찬호 선수가 개구 욕심이 그때부터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박찬호 선수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개그 욕심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입단할 때 미국 노래 불러보라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부르는 것부터 사실 개그 욕심이 천성적으로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막 추억이 떠오르네요. 4회도 전이면 김문호. 그렇죠. 김문호 선수도 한 석 달 정도 유지를 했었던가요? 4회 때를 아무튼 꽤나 유지를 했었는데 그것도 참 추억이고 패션 팬은 저는 뭐 팬에 무슨 등급이 있나? 뭐 저는 얘기할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 주고 소비하는 행위에 무슨 급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뭐 저는 얘기할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호 선수는 미국에 주로 있다? 근데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동분서주 하셔가지고 그 하나 최종전 때도 오셨었고 홈 최종전 때 아마 그 하나 포스트 시즌 시작하면 매 경기 있지 않을까요? 매 경기 직관 아니실까요? 사인을 받으려면 토크를 들어라. 박찬호 선수 개인적으로 꿈이 박찬호 선수 사인 받는 거라 가지고 사인 받으려면 저 때 경기를 보러 가야 되나?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유격수 박찬호 선수는 기아에 있죠. 예, 지금 말하는 거는 코리안 테크 박찬호 선수고 역지사지님 말씀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라이트 팬이 맞는 거고 표현을 하자면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패션 팬은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를 전혀 관심이 없고 사진 찍는 행위로 불편을 유발하는 사람, 이거는 문제가 있죠. 라이트 팬 먹고 율동 노래 야구는 잘은 모름 문제없지. 뭐 요 차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냥 뭐 특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혐오 문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단어를 만들 게 아니고 사실은 야구를 보는데 야구장에서 이렇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거 문제가 있는 게 맞죠. 네, 문제가 있는 게 맞는데 그 외에는 진짜 어떤 서로 공격하려고 만드는 어떤 현상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렌즈 밀리미터 제한 이거는 뭐 하고 있지만 이미 확실하게 내년 시즌에는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야구장이 이제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 빽빽한데 저 너무나 큰 렌즈들 때문에 경기 관람에 불편함이 생기고 또 안전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렌즈 때문에 뭐 사람 부딪힌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거는 규칙을 KBO에서 확실히 정해가지고 뭐 몇 미리 이상 반입이 안 되는 이런 걸 확실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 야구 관람에 불편함을 미치니까요. 이제 OST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규칙적으로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생각하면 되니까 야구장은 야구를 보러 가는 경기장입니다. 이것에 문제를 일으키면 제재가 필요하죠. 근데 이것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로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야구장은 야구를 보러 가는 경기장이에요. 야구를 보는데 방해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야구를 보는데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걸로 생각하면 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경기 내내 무슨 감시당하는 기분이니까 아주 작은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것도 다 잡아버리니까 사실은 굉장히 경기에 집중하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면은. 자, 그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이런 그 배율에 대한 제약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자리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딴 놈이 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소통을 좀 해보고 있는데, 야구장 문화에 대한 얘기를 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뭐 라이브는 가벼운 소통이라 가지고 뭐 길게 얘기를 할 건 아니고, 혜린이 말씀처럼 버스도 캐리어는 탈승 금지처럼 카메라 제한이 생겨 가겠죠. 그러니까 그 대포 카메라 문제가 공론화가 된 게,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되고 공론화가 된 게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KBO 차원에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시구로 아이돌 안 부르는 것?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안 부르는 것까진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좀 어렵네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다. 이거는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사직 야구장 먹거리 수준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좀 가볍게 좋은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부산 지역 먹거리 업체들을 입점을 시키면서 어떤 뭐 지역 상생도 하고 부산만의 개성도 들어가고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물회라든가 뭐 밀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트레저스 커피라든가 이런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입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지금 혜린이 말씀처럼 아이돌 팬으로 봤다가 또 입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저변 확대에서는 또 좋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 선수가 예전에 시구했었죠. 2018년인가 9년인가. 근데 사실 어디든 성들은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상식적일 수가 없는 거니까. 뭐 저도 안에서는 잘 안 사 먹긴 하지만 아무튼 뭐 먹거리도 많이 개선이 됐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호세 선수가 들어왔던 게 그때 어게인 뭐 메모리인가 어게인인가 하여간 99년 기념대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어가지고 그때 뭐 호세, 김은국, 주형광 코치님은 모르겠습니다. 이때 코치로 계셨던가 하여간 김대익, 뭐 확실한 이 세 명이다. 이 세 명이 확실히 사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강민호 선수 이때면 17년인갑다. 네, 17년인가 봅니다. 네, 저때 그 회니폼을 99년 회니폼 티셔츠형을 잠깐 공식 굿즈로 팔았습니다. 이 정도? 네, 기억이 나네요. 배영수 코치 있을 때 호세시구 네, 다들 바랬던 그림인데 뭐 그게 되진 않았던 것 같고, 네, 김재원님 항상 영상 지하철 출근 잘 보고 계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시즌이 끝났는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이하고 끝나도 매일 업로드 계신가요? 가능하면은 매일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은 저도 뭐 스케줄이 도저히 안 나오고 할 말이 도저히 없으면 못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매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인원이 말씀하신 거 2012년입니다. 17년은 용덕환 선수가 아니고 12년에 용덕환 선수가 잘했습니다. 박준호 선수 잘하고. 사실 상가 앞도로 위쪽에 낮은 산이 보이는데 그쪽은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아파트가 있고 학교가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거기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게 땅이 없어요. 뒤에 유니폼은 네, 눈썹이 좋으시네요. 삼성과 맞춘 겁니다. 그래도 뭐 이왕 남의 팁 잔치니까 좀 TPO를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중립. 그러니까 로고도 부산, 색깔도 양팀 파란색 빨간색 섞여갖고 이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리뷰하는 거 보니까 한편으론 아쉽다. 그쵸? 우리가 유지가 됐으면 3위를 유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올해의 아픔을 또 잘 새겨야 될 것 같고 인터넷이 안 끊기는군요. 참 다행입니다. 앤더슨 선수 야구는 잘하는데 성격이 참 경기 시즌 막판에 좀 왜 저러지 싶은 장면이 좀 있긴 있었죠. 폴리그 일정 감사드리고, 리뷰 전 경기 제가 스케줄이 지금 스케줄로는 가능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못할 수도 있는데 어지간하면은 다 해보고 싶네요. 왜냐면 이번 가이아가 굉장히 재밌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남의 집 잔치지만은 볼만한 재미가 굉장히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센터라인 조용우, 박성환, 최지훈 너무 부럽다. 그쵸? 뭐 수비에서 워낙 단단한 모습, 센터라인 조형우, 박성환, 최지훈. 그러니까 결국 뭐 센터라인이 강해야 되겠죠, 야구라는 게. 황성민이 안현민만큼 치고 선풍기 부쉈으면 승부욕이죠. 그러니까 사실 황성민 선수가 그런 모습들이 엄청 지탄받을 일까지는 사실 아닌데 1차적으로 야구를 못하고 있는 게 크고 2차는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재 선수도 있죠. 정준재 곱하기 라이브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그런 부분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기입을 하는 거고. 자, 어디 보자. 위에 남겨주신 것들을 잠깐 제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배찬승 선수 그대로 끌고 갔어야 하는데,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뭐 결과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어진 타순이 또 좌타자들이 아니고 우타자들이니까 또 배찬승 선수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무리를 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스파크맨 아이디가 기가 막히신데요. 스파크맨님. 우리 고양이도 9월 롯데야구 보면서 외용하고 도망갔어요. 아, 고양이도 외면하는 롯데야구. 뭐 고양이뿐만이겠습니까? 뭐 강아지도 외면했을 것 같고,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이라면 다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미스터 스파크맨 이 아이디가 비어 있었군요.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위에 올려주신 거 보면은 자티비 얘기는 앞에 제가 좀 했던 것 같고, 삼성도 그렇고 센트라인 둘 다 좋아요. 중견수가 약간 애매하네. 네, 삼성도 중견수가 김지찬 선수가 이제 안 나오고, 오늘은 중견수로 누가 나왔지? 중견수 쪽이 약간 비네요. 삼성은 이렇게 보니까. 자, 오늘은 중견수로 이성규 선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중견수 부분이 삼성이 조금 비는 느낌이고, 김성윤 선수는 센터로 안 나오고 지금 라이트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김성윤 선수 우익수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견수보다는. 시즌 중에는 김지찬 선수가 센터로 많이 나왔죠. 근데 김지찬 선수가 수비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나오면서 지금 좀 빠져있는 부분. 이성규 선수가 센터를 많이 봐요. 이성규 선수가 중견수로도 많이 보는군요. 강민호 선수가 오면 삼성이 얘기도 참 많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이 정상 상식적이면 오면 좋죠. 근데 리코 돈이 상식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은퇴식 때 봅시다. 이런 겁니다. 상식적인 가격이면 오면 좋죠. 강민호 선수가 오면 전력이 보강되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리코가 돈을 상식적으로 부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되려면 강민호 선수가 집이 지금 부산에 있으니까 이제 은퇴하기 전에 집에서 좀 출퇴근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인제 와가지고 롯데 돌아오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삼성에서 은퇴하는 게 더 평화롭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왔으면 좋겠긴 해요. 저는 그냥 극히 개인적으로는. 근데 삼성도 포수 없어서 못 뺏깁니다. 삼성도 강민호 선수 못 잡을 거면 다른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대안이 사실 안 보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리코에서 얼마 부르냐에 따라 삼성도 이 돈이면 그냥 안 쓸란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폴리그 중계표, 그쵸. 롯데 경기가 한 경기밖에 안 돼 있죠. 루크님 15,000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큰 금액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원가 올리는 중으로 보는 게 맞겠죠. 자, 2시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루크님 출장을 가시는군요.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뵙겠습니다. 호주 아커 선수가 좋아 보이던데, 아무래도 호주 쪽을 많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번 폴리그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인상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디펜딩 챔피언보다 기아가 더 중계가 더 많다. 그러니까 상동 경기를 중계를 안 해버리니까 이게 이런 맹점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띄워보면, 지금 이미지를 띄워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제 인스타 가서 보는 게 더 크게 보이겠다. 아니네, 안 커지네. 죄송합니다, 안 커지네요. 그냥 봐야 되겠다. 자, 근데 중계를 문서에서 막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멜버른 에이시스가 호주에서도 굉장히 강팀 중에 한 팀이죠. 그래서 일단 호주 경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독립야구 올스타 팀, 또 대학야구 팀, 또 일본 독립리그 팀 전부 다 아시아 쿼터에 해당이 되는 경기. 멜버른 에이시스, 일본 독립 올스타 전부 다 아시아 쿼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이라 가지고 굉장히 아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 플레이를 직접 보면서 아마 좀 저도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거 생긴 것 같아요. 좀 인상 깊은 선수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서포드 선수가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적잖을 텐데요. 서포드 선수가 호주 사람인데 90년생.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아니다, 90년생이면 36이잖아. 맞네요. 네, 안 되겠습니다. 국가대표로는 계속 나오겠죠. 호주가 선수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 퍼스 히트 소속이네요. 이제 서포드 선수가 2024년 폴리그 때는 1군은 아니고 1.7군 정도. 그때 김민석 선수가 FA였습니다. 그 MVP였습니다. 키움 뛰기도 했던 웨이스랑 웨이스의 형도 영입 후보. 근데 웨이스 선수는 키움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몸값 때문일 수도 있고 뭐 개인 사정 때문일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이라고 말을 했지만 근데 그 20만 달러 제한이 있으니까 웨이스 선수가 20만 달러 가지고는 안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웨이스 선수는 정식 외국인으로 오려고 하지 아시아 쿼터로는 아마 안 올 것 같아요. 웨이스 형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90년생이면 어린데 야구 선수로는 나이가 적지 않죠. 네. 사회하고 이제 야구 바닥은 다르니까. 네, 야구 선수로는 사실 뭐 적지 않은 나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경기 일정이 팀당 13경기고 재밌는 게 삼성이랑 중국 장수팀은 그 4강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그 번외 참가팀 같은 거라서 순위에는 집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리셉션도 하고요. 자, 일단 첫 경기가 멜버른과 LG의 경기예요. 이게 또 개막전이 롯데 경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참 재밌네. 아니지, 상동 경기가 맞네. 제일 처음 하는 경기는 14일 10시에 하는 세 경기가 동시에 진행이 되네요. 멜버른과 LG 문수에서, 상동에서 독립구단 대 롯데, 그리고 이 두 경기가 이제 개막 경기네요. 결승이라도 가야, 결승 가면 이제 직관을 어지간하면 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승 진출이 마냥 쉬워 보진 않아가지고, 왜냐면은 일본 독립리그면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멜버른도 잘하는 팀이고, 그 다음에 기아, 삼성, LG, 롯데, NC, 고양 독립리그 스타 대학 선발팀인데, 뭐 독립올스타랑 대학 선발팀은 사실 국내 프로 팀들이 제끼는 게 맞죠. 이걸 못 제끼면 사실 굉장히 좀 창피한 일이고, 근데 뭐 국내 팀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작년에는 국내 팀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한 3개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국내 팀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중계는 그 표에 체크가 돼 있는데 문수 경기만 해요. 문수 경기만 하고, 문수 경기 중에서 이 별표되어 있는 것만 그 중계를 진행을 합니다. 이노치시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2025 폴리그 우승에서 2년 연속 우승 금사탕 쌓기를 바래요. 이렇게라도 맞아요. 그러니까 비록 폴리그 우승이라도 그래도 우승을 계속 해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비웃음 살만한 우승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승이라는 걸 자꾸 해보는 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비록 폴리그지만 우리도 우승이란 걸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선수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못하다 보니까 우승이라는 게 머릿속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머릿속에 우승이라는 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뭐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세라님 반갑습니다. 새로운 라인업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일단 22인이 다 빠지니까요. 그 마무리 캠프 들어간 선수들 참여 안 하니까 23인부터 한 20명, 25명 정도 경기 뛰지 않을까요? 뭐 작년보다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겠죠. 아무래도 작년에 어찌됐건 우승을 하면서 관심도가 많이 올랐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팬들도 많이 늘고 했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사직구장 앞에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상동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상동 주차장 이게 또 어떻게 되나 또 싶네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아요. 역지사진 말씀처럼 우승은 중요합니다. 이기는 방법을 아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록 교육리그더라도 우승을 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우승을 해본 선수들이 1군에 올라왔을 때 그게 경험을 안 해본 거하고 해본 건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니까 작은 경험이라도 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동은 기가 주차하던데 주차보다도 관중석이 꽤 작다. 몇 석 정도 될까요? 상동 야구장, 상동구장 관객석. 그래도 울산은 양반이에요. 상동은 진짜 차 없으면 못 가는 것 같고, 울산은 그래도 그 노포동에서 버스가 바로 앞에 가요. 그래서 울산은 양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울산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상동은 제가 차를 얻어 타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요. 200석 정도요? 200석이면 작네요. 예, 확실히 작습니다. 조병현 선수 보면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천하의 조병현 선수도 흔들렸으니까 확실히 경험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대중교통으로 가면 상동은 그 경전철 가야대역에서 택시 타는 게 제일 낫다고 합니다. 가야대역에서 택시를 타시는 게 그나마 제일 저렴하게 갈 수 있다고 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식음료 같은 거 간단하게 챙겨 가시는 게 맞다고 합니다. 아니 문수는 노포동에서 40분이면 가요. 기장이 진짜 좋은데, 기장구장이 진짜 야구 보기 좋은데, 근데 저는 전국체전 결승전 같은 건 좀 맞춰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체전보다 오히려 그냥 기장 경기 중에 재밌어 보이는 경기를 가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기장 경기가 어디 보자. 해외팀 뭐 일본 독립대 에이지 이런 거 볼만하겠다. 일본 팀 경기나 멜버른 팀 경기는 볼만하지 않을까요? 그냥 그거여도. 그리고 11시 15시니까 게임 끝나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또 되니까 두 경기 있는 날 야자코 한번 가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만 달러는 좀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장은 그래도 동해선 전철역에서 한 2km 정도라 가지고 거기서 택시 탄 기본 요금 거리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경기가 안 겹쳐서
제가 봤을 때 뭐 토요일에 경기가 없잖아요. 토요일에 롯데 경기가 없기 때문에 25일에 마침 일본 독립팀 경기 하네. 그래서 이 경기 10월 25일 경기를 날 잡아가지고 기장구장에 가본다거나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25일이 딱 괜찮네. 굳이 간다면 25일이 제일 괜찮네요. 보니까 아니다. 25일에 문수구장 경기가 있구나. 25일에 문수구장 경기가 있네. 아니구나. 아무튼 이거 잘 보고 아무튼 스케줄 보고 그 기장구장도 타팀 경기도 한 경기는 볼만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 또 시간도 10시라 가지고 굉장히 가혹하고 사실 마산구장도 교통이 오히려 더 편해가지고 마산구장 경기도 뭐 시간 맞으면 한 경기쯤 가볼 만도 한 것 같아요. NC 대 일본 독립팀 경기 이런 거 괜찮네. 27일 월요일에 롯데 경기가 없네요. 그래서 타팀 경기를 본다면은 비 오면은 그냥 취소해요. 예비일이 지금 이 스케줄표에 적혀 있는 거 말고는 취소입니다. 네, 예비일이 이렇게 희미하게 적혀 있는 거 말고는 취소고 24일 기아전 기장 24일 롯데 경기가 없네요. 근데 저때 제가 개인 스케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 때는 안 된다. 저 때는 제가 개인 스케줄이 있네요. 제가 생업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저 때는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스케줄로는 27일 NC 대 일본 독립팀 마산구장 경기가 괜찮겠네요. 이거 1시 경기니까 제법 아니다. 저 때 제가 또 일을 해야 된다. 아하. 저 때 제가 심지어 창원에 가는데 그 강의 스케줄이 낮 수업이라 가지고 경기 시간에 정확히 걸려요.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럴 수업 시간에 저녁으로 뺄 걸 그냥. 괜히 평이 나지 않나 해가 아쉽게 됐습니다. 마산구장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이게 마산구장은 뭐 터미널 가까이 있으니까 교통적으로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24일에 롯데 경기 10시 상동 10시네요. 맞네. 또 겹치네. 그러니까 교통이 상동이 제일 안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문수, 마산, 기장은 그래도 대중교통이 그래도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상동은 진짜 좀 너무하다, 진짜. 그 가야대역에서 택시 타면은 15,000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택시로 가시려면 4명 모아가지고 택시를 같이 타고 가야지 금전적으로 그래도 부담이 크게 좀 없는 것 같고 이노님 18일 문수 일본전 직관 예정이다. 맞네요. 이때 경기가 있네요. 1시 경기네요. 토요일. 저 때도 제가 갈 수는 있는데 조금 애매한 게 뒤에 제가 또 공연 관람 일정이 있는데 그게 또 2시에 가가지고 가면은 중간에 나와야 되고 참 애매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배려 없는 야구 대회. 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본전이고 토요일이고 문수라 18일 경기인 사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첫 주말 경기고 하니까 아마도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일본 팀 보고 싶은데 전화에 가게 되면은 12시쯤에 끊고 나와야 돼요. 이 참 공연 시간이 하필 1시간만 늦게 해서도 괜찮았을 텐데 4명 모여 타고 택시 들어가고 군대 외박 뽑기 때 많이 했죠. 네, 일본전은 목요일 상동 14시. 그 폴리그는 요금은 없습니다. 그냥 무료 개방입니다. 뭐 따로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무료 개방인 것 같습니다. 14일 상동에서 일본 경기 없는데 호시보다 오래 하겠다. 그러진 않겠으나 뭐 이것도 11월 1일에 결승전을 하니까 얼추 비슷하게 진행이 되네요. 아무튼 상동인데 요금 받으면 진짜 욕 먹죠. 맞아요. 뭐 돈을 받을 만한 그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문수구장 정도 되면 돈 받아도 되는데 상동은 시장초 팬들 오라고 구장도 아니면서 그 돈을 받으면 안 되죠. 주차장이 상동은 그냥 터널 주위 갓길에 주차장을 해야 되는군요. 답 안 나오겠는데? 이게 그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폴리그 하고 나서 상동구장 주차 문제나 이런 팬들 어떤 200명 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년 대회 때는 아마 문수구장 위주로 다시 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거 문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특히 주말 경기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주차 공간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 차가 막 산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거 아닌가? 관람석이 시야가 안 좋군요. 상동이 또 그물이 굉장히 보기 안 좋게 가려 있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문제가 많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고 상동에서는 좀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분명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상동의 이 인프라를 봤을 때는. 아무튼 여기까지 시간이 벌써 됐고 롯데는 국제용 우승인데 국제용이 더 레벨이 낮은 게 참 문제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폴리그 올해까지 하고 안 하진 않을 겁니다. KBO 차원에서 키우고 있어가지고 계속 커지면 커지지 작진 않을 겁니다. 상동은 그쵸 올해 해보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정 여기서 할지 안 할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 구호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 우리가 간다.